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책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의 스승이신 곽동현 교수님께서 쓰신 사춘기 자녀 코칭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딸이랑 통화를 했는데 딸이 그러니까 제 손녀가 5세 3세입니다. 두 아이가 있고 7월 달에 한 아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3명 다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이 전화를 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는 거죠. 막 응응 우는 건 아니었지만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엄마, 애들이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뭐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래. 그럴 때다 이제 5세, 3세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말대답도 하고 뭐 이럴 때죠. 그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랬더니 본인은 안 그랬다는 거죠. 난 안 그랬어. 나는 얼마나 착했는데. 나는 그쵸. 우리 딸도 엄청 착하고 예쁘고 그랬지만 다 커가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다 자아가 생기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사춘기 자녀 코칭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나 아빠는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그토록 많이 칭찬을 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랬는데 정작 지금 힘든 중고등학생이 되는 지금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인 즉슨 유치원에 다닐 때는 우리가 아기가 막 울면 왜 어디 아파?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학교에서 갔다 오면 어땠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재밌었어? 잘 놀았어? 유치원에서는 급식은 뭐 먹었어? 이런 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이의 기준에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열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말귀를 다 알아듣고 좀 컸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 주로 뭐라고 말하라나요?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아이가 아이 방에 책상 위에 앉아 있어.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뭐라고 말하나요? 공부 잘하고 있어? 공부 열심히 했어? 숙제는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우리가 유치원의 아이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휴, 우리 애기 공부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화가 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어때가 아니죠. 어머, 왜 그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원에서 어떤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우린 뭐라고 말해요? 또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또 예를 들어보면 힘이 없이 학원에서 기운이 다 빠진 얼굴로 들어오면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아기 때는 왜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지, 빨리 쉬자.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럴 텐데 공부에 지쳐서 들어오는 아이를 볼 때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게 뭐가 힘들어?
남들도 다 해. 너만 해? 너만 해?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부모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이는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대하는 부모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딸이 하는 얘기 때문에 너무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잠깐 침대에서 기대고 있는 사이에 나와서 봤더니 3살짜리 아이가 물컵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뭐 잔뜩 받았다고 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 물을 우리 딸 집에는 아이 때문에 아래층에 소음 문제가 생길까봐 온 집을 다 매트를 깔아놨어요. 근데 그 매트 위에다가 그 물을 붓고 첨벙첨벙첨벙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뛰면서. 그랬으니까 이 물이 그 매트 밑으로 다 흘러내려갔겠죠. 근데 딸이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딸을 보면서 큰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안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동생이 하면 네가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하면 돼, 안 돼? 이러면서. 이거 바로 전부 다 다친 질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트를 다 드러내고 청소를 다 했대요. 그 밑에 있는 물까지 다 닦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다음 달에 아이가 나오니 몸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냈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알려줬던 대화법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 사랑해 이러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잘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더니 이번에는 풀을 가지고 풀칠을 다 해가지고 장난감에다가 다 붙여놓고 스티커를 떼서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면서 또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5살, 3살에게 벌써 그 정도면 우리 딸한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죠. 잘했다. 대화를 했다고 하길래 잘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 잠깐 기다렸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의 얘기를 해줬어요. 물을 떠서 바닥에다가 뿌리고 첨벙첨벙을 하면서 놀았다는 건 그 아이가 창의적인 게임을 실행으로 옮긴 거죠.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고 누가 알려준 방법이 아니잖아요. 물을 여기에다가 뿌려서 첨벙첨벙하고 놀면 재밌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창의적 사고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한 게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면서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엄마 말 들으니까 엄마 말이 다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트 위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정한 건 누구예요? 우리 딸이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매트 위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너지. 벽에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된다고 정한 사람도 너야. 그걸 아이가 안 따른다고 해서 아이를 질책하면 안 된다. 예의 범절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서서히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고 첨벙첨벙첨벙하고 노는 게 안 된다고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죠. 그거를 규범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놀 때는 그 놀이 매트를 깔아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주거나 벽면에다가 모조지 같은 것을 크게 붙여놓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놀고 나면 그걸 제거해주는 방법이 생각해보거나 아이들 기준에서 엄마가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알려줘야죠. 이건 너무 위험한 거야. 뭐 유리를 들고 논다든지 칼을 갖고 논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 본인을 해칠 수 있고 타인을 해칠 수 있고 이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건 알려줘야 되지만 어쨌든 크가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어른들이 너무 달라졌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그 3살, 5살짜리를 혼낼 때 하는 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 키울 때 저는 더 심하게 했겠죠. 몰랐으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걸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제가 이제 딸이 대학을 가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더 됐군요. 고등학교 다닐 무렵? 대학을 막 들어갈 무렵? 하여튼 뭐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할 때 엄마가 나 애쓸 걸 엄마는 나한테 그랬잖아. 이거는 이미 지난 거야. 그걸 가지고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말해? 이건 아니다. 왜? 엄마는 잘못된 방식으로 너를 대했지만 너는 옳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네가 잘하는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에 내가 사기꾼이었다고 해도 오늘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